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님 뭐하고 지내셨나요? 좀 못 보던 책들 되게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고 안 읽어둔 책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잘 읽고 있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엑셀에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 글 쓴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작업을 이만큼 했다. 약간 보상 심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기록하고 있는데 네. 만족하는 중이에요. 실생활이 보이니까 더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네. 좋습니다. 지연 작가님 저희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프랑스 관련된 책인데요. 사실 프랑스에 관련된 책 하면은 떠오르는 작가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근데 미술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그쵸. 했는데 프랑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주 짧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프랑스는 유럽 패키지를 가면은 하루 반 정도만 머물고 다른 밀라노나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좀 짧게 머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연 작가님은 그러면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갔다 왔어요. 어떤 일로 가시게 된 거예요? 패키지 엄마랑 여행 갔다 왔습니다. 와, 고등학생 때 패키지로 프랑스면 좋네요. 네, 그때 이후로는 못 갔지만 그때도 갔을 때도 굉장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좀 춥고 패키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길을 잃어서 어머니한테 정말 된통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행 가면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프랑스는 낭만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멍해지는 그쵸.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지연 작가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네. 장자크 쌍페라는 작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세요, 혹시 작가님? 본 적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작가가 장자크 쌍페군요 하실 텐데요. 특유의 굉장히 간단하면서 한 번에 흘리듯 그리는 듯한 좀 여유가 느껴지는 그림체가 인상적인 작가예요.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지금 듣고 계시는 어플 까시면 나오는 그림 있죠. 그게 꼬마 니콜라 그 장자크 쌍페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렇네요. 어디서 많이 봤나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플 그 썸네일 보면은 초록색 헤드셋을 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장자크 쌍페 작가님의 꼬마 니콜라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1932년 6월 출생으로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고요. 소년 시절 악단에서 연주하는 것을 꿈꾸며 재즈 음악가들을 그리면서부터 처음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60년대 작가 르네 고시니를 알게 되면서 꼬마 니콜라를 만들기 시작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아마 꼬마 니콜라 작품은 조금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요커라는 잡지의 표지 사파가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포스터 같은 표지를 되게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차 썸네일을 누르시면은 제가 그 설명란에 몇 가지 그림도 같이 수록을 해둘게요.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워낙에 다작을 하신 작가님이라서 꼬마 니콜라 외에도 많은 작품들에서 그림을 만나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가벼운 일탈,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 그리고 거창한 꿈, 어설픈 경쟁 등 읽고 나면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쌍페 작가의 사치와 평온과 쾌락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 가지 단어의 조합이 약간 생소한 듯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사치와 평온과 쾌락. 네. 약간 책 속에 사치인 것 같은 부분들도 있고 이게 평온인가 혹은 이게 쾌락일까 하는 부분들이 그림과 함께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0쪽에 아주 작은 갓난아이가 방에서 아장아장 걸어 나오면서 엄마, 아빠 나 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은 파에 앉아서 각자 멍한 얼굴 TV만 바라보고 있어요. 약간 쌍페 작가는 이렇듯 좀 은유적으로 숨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속에. 그래서 문장에서 모두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림 속에
속의 분위기라든지 문장과 달리 인물들의 모순적인 행동들을 좀 능청스럽게 그려냄으로써 그 의미를 좀 극대화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약간 옛날에 신문에 실려있는 그런 만화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약간 칼럼에 실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약간 저는 영국의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좀 책을 보면 그림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34쪽에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조금 읽어드리면 리시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구려. 아침마다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믿고 있던 신사가 실은 건너편 사무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알려준 후부터는 이라는 글 옆으로 한 신사가 모자를 벗고 있는데 건너편 창문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자신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서기장이 리시엔인데 그거 창문에 비친 당신 모습이잖아요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좀 밀려온 실망감을 잘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목에서 느껴지듯 내가 알고 있던 혹은 믿고 있던 평온이 산산조각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르고 있었더라면 좀 오히려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던 아침인데 짜증으로 바뀐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되게 보면서 같이 슬퍼지는데요. 제가 소개드린 이야기들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쌍배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림과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독자들이 해석해 나가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어서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약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유의 위트나 재치 그리고 좀 여유가 담긴 것 같은 낭만적인 모습의 그림체들에서 더 그런 마음을,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섞여있는 컬러 느낌도 뭔가 포근한데 씁쓸한 맞아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재밌기 때문에 그림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글과 같이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소개 들어볼까요? 저는 프랑스 문학을 많이 안 읽었더라고요. 이제 결정하려고 서재를 보는데 네네. 딱 봤는데 제목이 사르트르는 진상 고객이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장폴 사르트르를 좋아한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때 윤리 시간에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학생 때부터.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존재하는 것보다 그 존재가 만드는 값이 나를 정한다라는 느낌의 그 말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아직도 그 말 되게 좋아하고 있고 또 이분이 하신 말로 유명한 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 문장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B가 탄생, D가 죽음 사이의 C가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책 소개를 하자면 사르트르는 진상 고객이다. 이 책은 이영주 작가님이 쓰셨고요. 북크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북크크는 이제 독자가 주문할 때마다 한 번씩 인쇄해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브런치에 쓰셨던 일을 옮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시점에서 7개월간 카페 알바 생활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이제 책에 쓰셨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책은 카페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요. 저는 유독 카페를 많이 가는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그 카페에서 진상일까 그냥 단골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누구든지 한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같이 인사하고 오늘은 이거 안 드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이 되게 반갑고 되게 인간적이라 좋은데 여기 읽다 보면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또 81페이지에 나오는 제목과 똑같죠. 사르트르는 진상 고객이다 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일을 하던 어느 날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언니 진상 고객 별로 없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대부분 진상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생분은 프랜차이즈 그런 체인점에도 진상이 있구나. 근데 진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네. 사실 스타벅스는 그 커스텀이라고 하죠. 자바칩 추가하면 500원, 뭐 샷 추가하면 그쵸. 500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뭐 스타벅스 알바생이 알려주는 비밀 레시피. 맛있어요. 그래서 뭐를 한번 두른 다음에 뭐 휘핑크림을 어떻게 하면 맛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사람들의 좋아요를 많이 받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추가 주문할 때마다 아무래도 일이 어렵고 고객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네.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이거 버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내고 있다가 주말마다 에스프레소 샷을 9번 물도 없이 얼음만 받아서 커피를 주문하시던 어떤 중년 여성이 있는데 샷 9번이요? 네. 와. 하루는 이제 용기를 내서 여쭤봤다고 해요. 주말인데 이렇게 진한 커피 드셔도 되냐?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반갑고 염려되는 그쵸. 마음에 말을 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가고 싶은 장소인데 왜 말을 걸지? 근데 이분이 되게 반갑게 주말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랬다라고 그런 대화가 오갔을 때, 사실 내가 이런 커스텀을 너무 요구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이 사람 진상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도 결국 개인만의 사정이 있고, 진상으로 여길 법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고찰이, 그치, 나도 뭐 여기서 아무리 매너 있게 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리 차지하는 진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르트르도 진상이었다고 해요. 하루에 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배우자와 강아지 데리고 와서 2테이블 연결시켜서 맨날 앉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약간 디지털 노마드? 어쨌든 서비스직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카페를 좋아하고 일했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재밌는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랑스 관련된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에는 프랑스 문학이나 그런 분들을 다루는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문화 같은 거를 또 얘기해도 되게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 다녀온 썰도 풀어보죠, 저희.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프랑스 특집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게스트분과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